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예, 이관욱입니다. 네, 오늘 요즘 이제 벚꽃이 피는 건데 벚꽃 구경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그 구경 못 갔습니다. 전문가 바쁘시게 못 갔다. 요즘 이제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여기도 벚꽃 축제가 한참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 지역에 주로 벚꽃 구경하는 데 많잖아요. 주식시장이 나쁘더라도 주식시장만 보지 마시고 낮이라도 뭐 시간 나신 분들은 좀 벚꽃 구경도 하고 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봄이 올 걸로 보여서 희망을 갖고 가시겠습니다. 네,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시장을 보면 네. 워낙 뭐 잠깐 좋았다 그냥 뭐 한 40포인트? 저는 아마 최근에 120 몇 포인트 빠진 적 있잖아요. 예. 저는 주식하면서 그렇게 빠진 건 처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국도 어제 보니까 뭐 프리마켓 좋다가 시작할 때 좋고 하다가 나중에 또 급락하고 오늘 또 이제 미국도 프리마켓에서 좀 플러스가 계속 나다가 또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되게 지금 시장이 불안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문가님은 시장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어제 그 미국 시장 변동성이 네. 있었던 게 그 새벽에 그 2시 반 이후에 그 중국의 이제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104%까지 이제 그 관세를 매기겠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전에 우리가 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 이 구간까지 자, 여기가 이제 그 지지라인 상단부죠. 그죠? 2,500포인트 정도 됩니다. 2,500포인트부터 해가지고 아래쪽으로는 여기 이 구간, 자, 여기 이 구간과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죠. 여기 이 구간. 여기까지만 그래도 지지를 해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방에 이탈해버렸죠. 그죠? 여기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관세 전쟁 때문에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방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여기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현금화를 그 확보를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잠시 그 방송을 못 나왔었죠. 못 나오면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시청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관세 전쟁은 예고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겁먹을 구간은 아니거든요. 뭐 잠시 기다렸다가 기회를 포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현금 확보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분명히 관세를 그 매길 것이라는 걸 아는데도 현금 확보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굉장히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도도 못 하거든요. 현금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매수 기회를 노리겠지만 보유를 해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매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도 매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대응을 못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저점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은 지금 대응 못 하시는 분들 기다린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위기가 올 때가 정말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과 못 번 사람 차이가 극명히 나고 대다수 투자자들은 장이 좋을 때 열심히 하고 또 장이 나쁘면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아예 뭐 이제 그냥 방치한다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이 아주 좋을 때랑 장이 아주 나쁠 때는 지켜보면서도 나의 투자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정말 진정한 이제 돈 버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하다가 몰리신 분들은 빠른 이제 손절가를 정하고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하루에 뭐 급락을 하고 글로벌 다 급락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당연히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1, 2월 때 우리 시장이 좋아서
뭐 미국이나 다른 걸 팔아서 우리 걸 하자. 그렇게 하셔서 우리께 좋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국하고 글로벌 뭐 무역 분쟁에 정말 관세 전쟁이 붙어서 하면 결국은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고 미국이 전 세계 소비시장 3분의 1이고 중국이 3분의 1인데 그러면 미국에 갔다가 팔지 못하면 시장에 팔 데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내 주식을 뭐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만 하신 분들은 뭐 절반 정도 팔아서 미국의 최고의 기업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 가격,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궁금한 거 뭐 있으시면 뭐 단기나 중기나 아니면 뭘 탈까요? 뭐 이런 것부터 뭐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저희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단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는 좀 올라가야지 않겠니? 필명이 아주 기네요. SK 바이오팜 108,000원에 15%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단기 중기 목표가 단기 중기 목표가랑 손절가 주체부터 했는데요. 주식을 일단은 내가 사서 물렸으면 처음부터 사기 전에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목표가 뭐 손절가 이런 게 다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미리 이제 사기 전에 설정했던 걸 그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을 보고 가격을 보고 내가 다시 그 전략을 바꾸는 것은 올라갔을 때의 얘기지만 손해 났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지켜줘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SK 바이오를 샀던 분들은 바이오주 투자에 대해서 가격을 보시는 투자자가 많은데 실제로 108,000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으니까 산다. 그러면 바이오주가 일반적인 뭐 신약하는 이런 바이오들은 뭐 관세와 상관없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는 관세 영향을 뭐 똑같이 받습니다. 제조업이니까.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물론 이제 해서 해외 팔 때는 당연히 관세 받겠지만 영향이 적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이오를 피해 가서 바이오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가격만 보고 싸게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업 내용을 정확하게 정말 크게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기업이죠. 과거 2011년부터 바이오 시작됐을 때는 바이오 산업에 그건 신약 개발주로 샀어야 되고 2020년도는 진단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거 관련주고 그 이후에는 플랫폼 주식, 바이오 플랫폼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가장 많이 갔잖아요. 지금 뭐 기술수 하는 거 보면 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SK 바이오팜이다 그러면 특별한 건 크지 않습니다. 굳이 바이오주를 사면서 내가 두세 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도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그걸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이런 쪽은 대다수가 2020년 코로나 때 이때 올라갔던 주식들이죠. 그러면 이때 올라갔던 주식들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지금 플랫폼이 갖고 이제는 바이오 시대 거의 다 났습니다. 자, 이제는 뭐 싸고 안 싸고 그런 개념보다도 너무 정말 글로벌 위대한 기업들이 다 폭락돼 있습니다. 세계가 다 폭락했으니까 이럴 때 그런 걸 사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으로도 시세가 이미 끝났고요. 일봉상으로 많이 빠졌다고 올라갈 거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7조 4천억인데 물론 바이오를 주니까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뭐 PR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따져보면 미래 실제가 따져보면 지금 현재 2년 뒤에 영업이익이 4천억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주식이 쭉 20배 정도 되거든요. 2년 뒤에. 그리고 신약에 대한 뭐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손해가 10% 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다 내려왔습니다.
뭐 반타작씩 내려오잖아요. 정말 순식간에 내려온 기업들을 그런 쪽으로 갈아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서 이것저것 막 손절해서라도 정말 최고의 앞으로 기업이 탄생, 그 구조적 변화 그거를 딱 잡아놓고 있으면 이 위기 때 그렇게 집중 투자를 해두시면 새로운 부작으로 탄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보물여왕님께서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7,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보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그 부품이라든지 제작 판매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100억 원, 당기순이익이 15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알짜 회사죠. 네,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15%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유보율, 뭐 돈이 많죠. 이 회사가 뭐 1,412% 정도 그 돈을 그 유보율이 되는데요. 그럼 이런 회사가 왜 이 주식이 못 가고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의약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대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생산 기지가 대부분 뭐 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47% 정도 그 관세를 매긴 이유가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이런 회사들이 생산 기지를 베트남 쪽에 가져가다 보니까 베트남에다가 47% 관세를 매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그 앞에 25% 관세를 매겼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그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에는 그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는 직격탄을 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시장을 잠시 여기서 이제 종목 이야기를 가다가 잠시 시장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중국에서 지금 계속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중국이 계속 보복 관세 해라. 나는 또 관세를 또 때리겠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걔는 가만히 냅두면 있지 않습니까? 예? 안 건들면은, 짖지를 않죠. 그런데 걔가 짖는 이유는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가 무서워서거든요. 겁이 나서 짖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예전부터 지금 굉장히 많은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아시아의 최고라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쓰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하고 계속 기축통화로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도 지금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지금 1위 세계 최고에서 안 내려오는 이유가 금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금이 제일 많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파워가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계속 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앞에 이제 대장으로 나갈 거냐.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지만 중국이 어떻게 치고 나갈 거냐. 이것 때문에 자꾸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자꾸 짓밟으려고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에 접해 있다 보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언제까지 이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이제 유니셈에 대해서 아쉬운 점 하나가 있다라면은 뭐냐면은 요번 차트를 잠시 보시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 음봉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음봉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 보세요.
이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그죠? 윗꼬리를 달았는데 여기 이 부분을 봐보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 여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가 음봉인데 말입니다. 그죠? 여기가 음봉인데 만약에 이날 말입니다. 이날 양봉으로 감쌌으면은 이렇게 안 빠집니다. 이 종목. 이렇게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봉으로 감싸다가 오후에 확 밀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려버리니까 관성의 법칙이 생기는 거죠. 가속도의 법칙.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요 앞 구간을 있잖아요. 이 앞을 살짝 돌파했다가 빠지는 종목이죠. 이런 거 굉장히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져요. 특히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라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셨겠죠. 그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 아시고 이런 부분들은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알아야 대응이 되는 거지 모르면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음봉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고점에서 단기 고점이든 고점이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다음번에도 또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 상승을 못 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거래량이 감소된다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직전보다 전날이든 직전보다 거래량이 더 터져버리면 주가는 상승을 하니까요. 그런데 거래량이 자꾸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량만큼 또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안 터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음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여기서 직전 고점 돌파했다가 밑으로 확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종목이 또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를 하든 못하든 간에 여기서 다시 음봉 하나가 더 떨어졌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여기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라면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은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를 해 주셨다라면은 어땠을까? 그렇게 됐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손실 안 보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이제 반도체 관세 이야기가 오늘 내일 발표될 거죠. 그죠? 만약에 오늘 새벽이라도 관세에 대해 반도체에 대해서 25% 30%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유니쌤도 무사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미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많이 나와봐야 1-20% 정도?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나마 다행히 비중이 약하니까 10%밖에 안 되니까. 예, 그나마 천만 다행이죠. 예,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유 관점 보시고요. 여기에서 기다렸다가 완전히 저점 나오면은 그때 돼서 한번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매수해가지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지 지금은 보유 관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임미숙님께서 캠트로닉스 22,200원 비중 5%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일단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오늘 사신 것 같아요. 32,000에서 2만 원 왔으니까 거의 1단계 하락은 됐습니다. 아직 추가 하락 남았고요. 결론부터 맞죠. 13,220원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된다는 게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식이 이렇게 빠질 때 고점 돼서 빠지면 우리가 파동이라든지 되돌림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상승 추세가 끝나고 상승 파동이 끝나고 1차 하락에서 A파 하락하고 잠깐 B파 반등할 요게 사가지고 C파 하락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추세 하락 구간에 들어간 것을 잠깐 왜냐하면 갈 때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 눈으로 오른 걸 보고 내려왔을 때 좀 빠졌으니까 이제 사고 싶은 거죠. 올라갈 땐 겁나서 못 사고. 이런 분들은 주식을 평생 해도 허송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23년도 4월, 6월 이때 여름부터 그 이후에 23년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쪽에서 사서 특히 양극재라든지 버스골딩, LG화학 이런 거 사가지고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음번에도 같은 방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이번에 마지막 실수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내 눈으로 시세가 크게 나는 걸 확인하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판판이 물립니다. 내 눈은, 어차피 내 눈은 돈을 못 번 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눈들, 미리 가격이 쌀 때, 시작하기 전에 쌀 때부터 공부해 놨다가 그 주식에 대해서 시세가 시작할 때나 사든지 아니면 쌀 때 사놓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유리기판 관련된 캠트로닉스는 기존에 이제 충전 모듈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들이 모듈, 태양광 이쪽으로 모듈 관련된 걸 하고 있다가, 이제는 유리기판에 글라스 부분 사업에 관통 증거, 이제 유리를 관통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회사에 그죠. 그러면 이제 유리기판이, 산업이 나오게 되면, 시작이 되면 관련된 매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되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양산이 안 돼, 물론 이제 관련된 장비는 들어가겠지만 멀었습니다. SKC가 이제 하반기에 본격 뒤지만 아직 보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역 분쟁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 지연시키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가격이 유리기판 더 비싼데 업황이 좋고 잘 팔릴 때는 유리기판으로 해서 생산해도 됩니다. 팔 수가 있어요. 지금 관세 때문에 엔비디아 칩은 대만 쏘는 것은 기본 관세가 높으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애플도 200만짜리 300만 원 간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온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반도체가 높아져요.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죽은 상태인데 비싼 게 계속 팔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사업들은 대다수가 지연시킵니다.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 것도 지금은 주가 하락이죠. 자, 그런데 내가 유리기판 그때는 안 하다가 보세요. 시세가 이미 끝났어요. 하나의 파동이.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는데, 거래가 실렸으면 남들이 샀다는 개념이 아니라 올라와서 거래 실리고 거래 실린 걸 빠졌다는 것은 팔아먹었다는 거죠. 1급 투자자는. 팔아먹은데 나는 내려오니까 사면 무조건 물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비싼 거는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액이 20% 성장도 못 합니다. 올해 내년에도. 매출액이 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는 20%가 이상 성장 못한 성장중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많이 빠져서 사요? 그것도 비중 5%? 주식을 이렇게 찔러보고 5% 샀다가 또 물리면 또 물타고? 확신이 없으면 돈은 못 벌어요. 돈은. 확신도 없는데 5%를 왜 삽니까? 장이 나빠서, 급 나가서, 그럼 현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1억 가지고 500만 사가지고 더블 먹어봤자 500. 전체 돈도 안 됩니다. 더블도 못 먹잖아요. 이미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오늘 사신 요 가격에 사신 분들 절대적인 초보자예요. 돈을 버는 방법도 모르고 차트도 모르고 회사 내용도 분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빠져서 사는 거. 1% 사도 물립니다. 자, 보세요. 주봉 차트입니다. 거래가 많이 실렸죠. 그럼 여기서 거래 실려서 내려오는 돌파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거래 실려서 팔아먹은 거죠. 자, 팔아먹은 상태에서 첫 번째 양봉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가려면 파동을 걸으면 그러고 가거든요. 나로 양봉 뜨고 또 빠졌다가 어떤 경우는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빠졌는데 양봉도 안 쪘어요. 그죠? 정말 하루 이틀 단타 잠깐 몇 프로, 한 10% 먹고 나와서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5%까지 해서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큰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기정사, 이 저점은 당연히 깹니다. 그러면 저점이 안 깨질 것 같아. 제가, 팔아야 되는, 전략 매도 팔아야 되는 거 저점까지 계속하면 저점까지도 왜 지지선인데 12,700에서 여기가 13,200 이거 깨집니다.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거래에 실린 상태에서 이 전저점을, 전고점 돌파를 못했으면 저점이 깨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유리기판주 깨지고 SKC가 일동주인데 SKC고 이거 깨졌잖아요. 이 신저가잖아요. 당연히 깨지죠. 유리기판주 다 깨질 겁니다. 이 신저가로 다 갈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전량 매도 사신각이니까 내일 전량 매도하고 현금 가지고 자신 없으면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가장 좋은 주식, 정말 놓치면 못 가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정도의 최고의 주식 있으면 그때 사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가자님께서 삼성전기 12만 5,300원에 8.5%를 사셨는데 이 구간에서 못 팔고 지금 갑자기 하락해가지고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시에 수익 내고 나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기는 뭐 삼성그룹주니까 뭐 특별히 이야기 드릴 건 없고요.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통신 모듈을 만드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 뭐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그죠?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 차트 볼 때 예전에는 제가 그 보조지표를 하나도 안 봤었습니다. 보조지표를 안 봤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보조지표를 보는 게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가지 정도로 본다고 보면은 이평선 안 하고요. 이평선,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캐스틱, 슬로우,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요렇게 4가지 정도 보고 있거든요.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14, 5, 3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뭐 참고를 해보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4, 5, 3으로 해놓으니까.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 구간에서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열 구간 한번 떴죠. 과열 한번 떴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구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이었는데 놓쳤던 구간, 요 구간 한번 봅시다. 요 구간. 이 구간 보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여기도 스토캐스틱도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근데 고점도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기서 최소한, 이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네? 왜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일단 시장은 접어두고요. 냉정하게 우리 시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야인시대에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조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언가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조금 참고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매매를 했더라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알아도 있지 않습니까? 대응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알고도 대응을 못 한다? 그러면은 진짜 바보입니다. 멍청한 거죠. 모르니까 대응이 안 된다?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아는데도 못한다? 그거는 주식 때리쳐야죠. 아는데도 안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가들이 떠드는 그런 그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탁상공론 인터넷에 막 찾아보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딸딸딸 외워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말로 풀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어느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2-3시간 다 인터넷에 조회해보고 다 해보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뭐냐? 기술적인 부분들, 냉정하게 바로 여러분들께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기는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고 스토캐스틱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매도 못한 게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중간 단계적으로 볼 것이냐
그런 걸 보려면 주봉, 월봉은 다 봐야 되거든요. 자, 주봉 한번 보십시오. 주봉을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뒤에 구름대 있잖아요. 다 필요 없다. 전환선, 기준선, 뭐 후행스팬 다 필요 없다. 저는 구름대만 본다. 구름대가 방향성을 많이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얇은 구간에서 이런 얇은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름대가 얇은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돌파를 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었으면 돌파를 하겠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를 못 하는 거죠. 그럼 돌파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구름이 끼어 있잖아요. 먹구름인데 방향성이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전진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진을 해요? 전진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기 의문이 딱 끼어 있단 말이에요. 먹구름이 딱 끼었어요, 여기. 근데 여기 돌파 못 하더라?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돌파를 했다. 안 보이는데도 뚫고 나갔단 말이죠. 우리가 적진에, 예? 적군들이 포탄을 갖다가 엄청나게만 쏴붙습니다. 예? 적군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적군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적군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죽으라고 막 폭탄을, 예? 막 투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뚫고 가요. 뚫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술이 어느 정도 먹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뚫고 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패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돌파를 했다라면은 얘가 여기서 여기 돌파를 했다라면은 강력하게 가겠죠. 근데 돌파를 못 했지 않습니까? 월봉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봉도 보시면은 이 구간 한번 봐보세요.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단기로 대응을 한다. 단기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삼성전기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구나. 많이 빠져봐야 어떻게? 한 20%. 그죠? 거의 빠질 만큼 빠졌고 많이 빠져봐야 20%다. 그럼 뭐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지금은 기다려야죠. 지금은 기다려야지. 지금 보십시오. 여기서 대량거래가 한번 터졌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 이 구간이 조금 염려스러워요.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딱 매수한 부근 자리. 여기가 대량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빠지면서 거래량이 감소되죠. 거래량이 감소된다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 떨어지는 게 조금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봉도 작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저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저점 나올 겁니다. 그때 돼서 확실하게 하방 경기 확보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씩 추가 매수해가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볼 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한 가격 12만 5,300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때 돼서 더 이상 안 빠질 때 추가하시고 그때 돼서 반등 나오면은 그때 수익 내고 파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세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나겸님께서 필옵틱스 5% 29,000원 진단부터 했습니다. 아까 캠트로닉스 하신 분하고 같네요. 5% 사고 유리기판주 사고 필옵틱스 레이저 기술 회사죠. 그래서 유리를 뚫을 때 뭐 레이저로 하잖아요. 그래서 장비 의미 레퍼런스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을 전체 유리기판 관련 업황을 제가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AI 반도체 관련된 앞으로 차세대 기판 그러면 유리기판인데 워낙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 같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특히 또 간세도 더 영향을 크게 받고 그래서 지연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SKC도 신저점 같고요. 필로옵티스도 당연히 오늘 2시 하신 것 같아요. 그 주식을 이렇게 특히 초보자들이 5%밖에 안 사신 분들이 10% 나서는데 왜 내려온 주식을 이렇게 사지요? 아까도 똑같잖아요. 보시면 캠트로닉스도 똑같잖아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기술적으로 단기 매매는 하고 싶지 중소형주를 해서 빨리 먹고 돈을 빨리 벌고 싶지 세상에 돈이 그렇게 벌리진 않잖아요.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어도 돈이 쉽게 벌리는 게 아닌데 그러면 매매를 한다면 남들 매매 참여자 그 참여자를 내가 이겨야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냥 내려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바동을 거립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하들 쉽지 않아요. 그죠? 이미 거래 실리고 내려왔는데 거래 실리고 저점을 똑같아요. 햄트로닉스도 금방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러면 필롭티스 보세요. 똑같이 거래 실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난 여기 저점 14,500원이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2만 원 정도 초반까지는 갈 걸로 보여요. 기본. 그러면 내 주식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전문가 이야기가 틀리자. 저도 틀리기를 바라죠. 주식 보세요. 한번 거래가 위에서 1급 투자자가 팔아먹었으면 세력이 팔아먹었다면 지치가 쓰러질 때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빼놓고 그리고 또 한 번 올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팔아야 될 이유밖에 없어요. 자, 월봉 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시세가 3번이나 있었으면 파동이 올라갈 때는 큰 산이 3개거든요. 1파, 3파, 5파든지. 그러면 큰 3개인데 돈을 버시려면 첫 번째는 잘 모른다 치고 산이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2번 나오니까 큰 산이.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적상가서 반등을 이용하든지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큰 3번이 나오는데 정말 뒷북 투자죠. 24년대 작년 봄부터 유리기판 그렇게 나이는데 1년 지나서 이제 테마처럼 내려오니까 산다는 것은 지금은 새로운 걸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매도 하시고 나오시고요. 기술적 반등은 잠깐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장에서 기술적 반등 의미를 두고 잠깐 단타하는 것 자체는 시장을 모르는 거죠. 한 방에 개파락하는데 무슨 기술적인 단기로 5% 10% 단타 쳐서 나오겠다고요?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금 들고 있든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몇 배 갈 주식 있다고 그거 사 먹든지 아니면 물려있는 거 가지고 있든지 이 자체가 하시는 게 안 좋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내일 전략매도 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템베거님께서 그 하나마이크론 13,600원에 1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이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고요. 그 반도체 조립,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그 회사입니다. 일단 이것도 그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죠? 우리 그 앞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 일단 줄이고요. 이 회사도 작년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상당히 그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기 순 손실이 있었더라고요. 한 111억 정도 당기 순 손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 부분을 한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보면은 자 봐보세요. 여기 고점부터 해가지고 여기 저점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점 대 고점 추세 이게 추세거든요. 고점 대 고점 그 다음에 저점 대 저점 저점 대 저점을 잇는 게 추세입니다. 이게 자 요렇게 하나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라인을 하나 연결하고요. 이게 추세거든요. 막 이상하게 끊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뭐 알아서 그분들이 알아서 끊는 그런 선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어떻게 끊느냐. 결국엔 그 고점과 고점 대 고점, 저점 대 저점을 연결하는 게 그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운데 선 라인을 끊고 그럼 지금 현재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여기 주추세를 갖다가 어떻게 반대로 돌아서면서 이제 올라왔죠. 그죠? 반대로 돌아서면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이 저점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이제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주추세를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말고요. 주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주추세가 지금은 여기서 하락 추세였는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종목이 저점이 나왔다 안 나왔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면은 우리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저점의 기준이 나왔다라면은 새로운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추세. 이 저점 대 저점. 자, 여기 지금은 확실하게 그게 없죠.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것만 놓고 봅시다. 나오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자, 고점 대 고점, 저점 대 저점. 자, 요렇게 가운데 라인 하나 긋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기준을 이런 저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점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나온다? 고점도 높아진다. 자,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도 낮아진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도 낮아진다. 이거는 변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변하면은 모든 게 붕괴되어 버립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을 외우셔야 됩니다.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도 낮아진다. 그냥 달달달 외우세요. 반대로 저점이 높아지면 고점도 높아진다. 이게 추세입니다. 이거는 단타 매매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를 하든 일봉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딸딸딸 외우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주추세를 갖다가 이탈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장 때문에 그렇죠. 물론 반도체에 이제 관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빠진 거죠. 네.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알았다면은 13,600원이라는 가격에서 매수를 안 하셨겠죠. 그죠? 조금 기다렸다가 사셨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은 배우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써먹으라고. 이제 주추세를 이탈했습니다. 그죠? 주추세를 이탈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지지라인들이 많이 생겼죠. 보시게 되면 지지라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앞에 저점은 이탈했잖아요. 그죠? 다음 저점이 있을 거고, 다음 저점이 있을 거고, 다음 저점이 있을 거고. 지지라인들이 아래쪽으로 많이 있죠. 여기도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져봐야 10% 20%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주봉의 흐름과 일봉의 흐름을 봅시다. 자, 보시죠. 아이고, 여기 먹구름이 엄청나게 두껍죠. 그죠? 안 보이잖아요. 못 뚫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템베거님, 이게 만약에 저점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단기로 대응한다. 장기로 가면 안 됩니다. 월봉도 보십시오. 월봉도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못 치고 올라가죠. 자, 여기 보세요. 다 여기 윗골이 두들겨 맞아버리죠. 양봉인데도 두들겨 맞고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뚫으면은 두들기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못 뚫고 나가잖아요. 그럼 못 뚫고 나가니까 붕괴되는 거거든요. 왜? 분기별 차트도 역배열이잖아요. 딱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니는 못 가. 올라오면 두더지 올라오는 것처럼 막 때려버리잖아요. 못 간다. 떨어져라. 연봉 차트도 보세요. 밀려버리잖아요. 올라가다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뭘 해야 되느냐. 템베거님은 이제 기다려야죠. 저점이 어떻게 나올 때까지. 어떻게? 저점 나올 때까지. 하방 경기 확보하고 추세가 이제 달라질 때까지 기다려줘.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죠. 그죠? 이게 이제 새롭게 추세를 또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지금까지의 방향성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지금 10%니까 그때 되면서 또 한 10% 정도 또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성질 급하게 막 확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그때 추가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못해도 12,000원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3,0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가니까 그때 돼서 수익 챙겨도 된단 말이죠. 예. 지금은 보유 관점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고고의 세상님. 안녕하세요. 심택 21,000원 15%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부터 계속 심택 같은 걸 왜 사시냐.
기판주죠. 우리가 PCB라고 그러죠. 인쇄로 기판. 이제 대다수 시가 잠깐 많이 빠져서 잠깐 올라오면 투자자들이 와, 이게 급등했으니까 뭔가 크게 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게 됩니다. 낙폭 가대주를. 그런데 낙폭 가대주를 살 때는 잠깐 단기 매매 이런 건 뭐 잘하시면 해도 되지만 업황이 확실히 개선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산업이 사업부 성장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과거의 고점을 돌파하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역 분쟁 말고 관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IT 관련된 제품이 잘 팔려야만 거기에 기판, 인쇄로 기판이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특히 인쇄로 기판 많이 팔렸을 때 시대, 성장했을 때가 휴대폰,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됐을 때고요. 그 다음에 뭐 IT가 많이 팔리는 코로나 때 그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관련제 많이 팔렸을 때 기판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빼고는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고 20년, 21년도 그때 빼고는 IT 제품이 더 이상 잘 안 팔리잖아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인쇄로 기판을 하는 심텍이나 관련된 기업들이 이익을 매출이 나오더 이익이 급격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의 다 적자가 나오잖아요. 올해도 작년에도 200, 460 얼마 적자, 1분기도 150 정도 적자 날 걸로 보여요. 그런데 난 주식이 잠깐 올랐다고 보고 잠깐 올랐네? 그러면 그때 안 사고 따라붙어 단단쩍 내려오니까 지금 사가지고 야 어떻게 하지? 그래도 올라가겠지 믿고 손해 났으니까 2만 원 초반에 샀죠. 그러면 사고 17,000원 쓰니까 뭐 남들도 다 빠진데 내 것도 빠지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막연한 거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관세 역량 있으면 인쇄 히로기판이 IT 부품이 들어가고 핸드폰 들어가든지 노트북에 들어가든지 가전제품 들어가든지 요즘 뭐 인공지능 다 하니까 가전제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심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가전제품, 저거 들어가는 거, 인쇄로 기판이.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미국에 관세가 돼가지고 미국의 수출이 거의 잘 안 돼서 가전제품부터 노트북부터 관세가 많은데 미국 시장 거의 잃는데 당장은 인쇄로 기판 적자인데 거기 업황 개선될까요? 더 나빠지는 거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미국도 갖다 던지는 이유가 관세 때문에 물가도 높아져. 공산물가 다 30%, 50% 높아진다. 그대로 진행되면. 그러면 잘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럼 전부 다 나빠져. 기업 실적이 나빠진다고 그러고 있는데 IT 제품 이렇게 이거 사가지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손절해버려야 되는 거죠. 10%, 20% 상,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뭐 AI 반도체 관련된 IT 부품들도 이것도 이제 가행 투자 AI 뭐 반도체 서버 센터 가행 투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도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럼 수요도 당연히 줄겠죠.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빠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메모리 반도체가 회복될 수 있는 건 경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경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경기 회복될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 차기 정부에서 대규모 경기 회복을 부양책을 써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IT나 이런 수요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주가 하락보다 이런 주식은 또다시 과거의 주가로 내려갑니다. 주식이 이렇게 빠졌다 기술적 반전하고 또다시 이거 저점을 테스트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로 나옵니다. 1분기 적자, 2분기 하반기 뭐 내년에 흑자가 난다 이렇게 분석하지만 매물로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IT 관련된 헤드폰, 스마트폰, IT 전부 다 관련된 관심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내 돈을 지킬 수 있고, 그래도 평가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평가손 나더라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만 돈 된다. 그래서 저는 내리라도 전량 매도하고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잖아요. 21,000원.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21,000원에 손절하고 보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주봉 차트도 보시면 마찬가지잖아요. 위에 이평선 다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적자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JK님께서 코리아 서키트 13,450원 14% 매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속보가 떴네요. EU에서 15일부터 미국 그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25%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관세하고 매긴 거하고 이번하고 한 50%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그 유럽연합도 결국에는 미국과 싸움하는 걸로 그쪽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래가 아니고 새우인데요. 좀 새우등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자, 우리 김지K님께서 코리아 서킷 또 질문하셨는데, 이 코리아 서킷도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죠? 재작년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많이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좀 안 좋았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알았다라면은 조금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몰랐던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더 짚어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서 여기 밑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아래쪽으로 잘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대량 거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어느 정도 올라와서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밀리거나 조금 조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옆으로 조정을 받았죠. 근데 보세요. 여기 대량 거래 터지죠. 자, 여기 대량 거래 터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주가가 상승할 때, 예?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합니다. 그게 정석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가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잘 보세요.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부터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또는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거래량을 보실 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천장까지 완전히 확 붙어버렸죠. 거의 천장까지 붙어버렸죠. 이런 거래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다음 날에는요. 조정이 나온다거나 그다음에 봉이 작아진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게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런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야 주가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없이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급등을 할 때 말입니다. 여기서 급등을 하잖아요. 자, 여기 급등할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두 번째 상승할 때 여기 거래량이 없죠. 그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증가하죠. 또 점진적으로 증가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거래량이 감소하죠. 이게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은요, 꽤 오래 갑니다. 근데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거래량이 터져야 되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여기 상한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또 거래량이 또 작게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잖아요. 그럼 얘는 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또 하늘 지붕 끝까지 막 딱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서킷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이 직전 거점에 여기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봐보세요. 조정입니다. 조정 같습니다. 이게 이격이 커진 거거든요.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이격을 점점 좁힌단 말이에요. 이격이 어디서 커졌느냐? 주봉에서 커졌단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딱 커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그대로죠. 앞에 여기 뭐가 보입니까? 그 먹구름이 보입니다. 강한 종목 같으면 여기를 치고 빠져나가야 되죠. 못 빠져나갑니다. 한번 보세요. 못 빠지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못 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된다? 당한다. 알아야 안 당하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습니까? 계속 빠지잖아요. 밀리잖아요. 지금 그나마 이제 버티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어때요? 또 여기 두들겨 맞고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월봉도 마찬가지죠. 월봉도 지금 아래쪽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이거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또 이것도 어느 정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은 팔 이유가 없죠. 그죠? 사실은 이미 벌써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기다리세요. 저점 나올 때까지. 지금 14%네요. 나중에 저점 나오면 그때 6% 정도 자신 있으면은 한 10% 정도 더 추가를 하시고 아니면 6% 정도만 더 추가를 하신다라면 제가 볼 때는 한 12,000원, 12,000원에서 12,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 만약에 거래량 붙고 강하잖아요.
거래량 복구 강하면은 13,000원대까지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완도콩님께서 애경산업 28,000원 26%요 그랬었는데요. 애경산업 29,000원 28,000원 샀으면 21년도 샀든지 아니면 그 전에 샀든지 그렇죠. 이 주식을 보시면 계속 빠졌죠. 애경산업이 이렇게 지금 매각이 나와 있지만 주식이 주로 사서 물렸을 때 내가 손절해야 될 주식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내가 손절하지 않아도 될 주식들은 반타작되고 뭐 70% 내려와도 손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22년도 세계가 빠질 때 엔비디아가 70% 빠지고 테슬라가 75% 빠져도 400달러가 100달러 왔어요. 그건 손절할 주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계속 개척해 가니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1년 반 만에 회복하고도 300달러에서 100달러 왔을 때 회복하고도 5배 가잖아요. 4배씩. 테슬라도 회복하고 410달러, 100달러 했을 때 회복하고도 500 갔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면 애경산업을 내가 그때 살 때 아마 초보자 지금도 아마 2021년도 물렸다면 여기서 그러면 내가 26%니까 4분의 1, 내 돈의 4분의 1이 물렸는데 그러면 이 주식이 지금까지 갖고 저평가에 저평가는 왜냐하면 애경산업은 우리가 뭐 세탁세제뿐만 아니라 뭐 칫솔 그다음에 비누 그다음에 화장품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세제도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죠? 생활용품들이죠. 그러면 한번 시장 점유율 딱 하면 그냥 꾸준히 팔려요. 그런데 애경산업에는 중국이 60% 정도 매출이 걔도 6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중국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미 중국에도 과거에 우리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애경계 이런 게 가서 파는 것은 고급 이미지도 이렇게 한국권이 그런데 지금은 로컬 관련된 생활용품들이 싸면서 질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안정적 이익은 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있는데, 그러면 기업이 계속 내가 MS가 시장 점유율까지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팔아도 정말 새롭게 어떤 데 시장에 진출해서 해야만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삼양식품이 미국, 중국 팔고 한국 팔고 했는데 처음에 중국 팔 때는 잘 올라가서 그 다음에 중국도 성장 못하니까 두 군데 팔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 안 올라가요. 거기다가 해외 진출해서 미국도 글로벌에 나가서 불닭이 잘 팔리니까 엄청나게 또 매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샀을 때 이 기업이 계속 앞으로 성장할까? 성장 엔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을 안 샀겠죠. 성장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손절가 정해야 되잖아요. 손절가 23,000이라도 아니면 29,000 샀으니까 나는 12% 빠지면 손절한다. 이런 기준을 세우든지 그것도 없이 사가지고 계속 언젠가 올라가겠지. 언젠가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최소 20%나 10% 이상 성장해야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애경산업은 보시면 성장률이 주식이 얼마나 쉽냐면 원칙을 지키면 엄청 쉬워요. 자, 한 번도 22년도부터 그 코로나 시대 또 10% 이상 성장한 적이 없어요. 매출 성장이. 즉 내가 파는 것만 계속 팔지 주가 성장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안 사잖아. 남들이 사야 주식 올라가죠. 저 같은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IT 부품하고 뭐 이런 생활용품이라든지 게임이라 단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AI 혁명 관련된 새로운 시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관련된 주식들만. 그럼 마찬가지 지금이라도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28,000 남들도 이렇게 다 보면 대다수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도 내려와서 지금 시장이 난리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궁금한 거죠. 손절해야 될 거 아닐까? 손절할까 기존에 했어야 지금이라도 만약에 손절을 하고 싶으면 저평가된 상태인데 아마 10,000원도 깨질 걸로 보여요. 이거는 최근에 거래가 M&A 한다고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그럼 거래가 실리면 저점을 깹니다. 깨질 거야 아마. 그렇더라도 나는 저평가된 다른 데 팔리면 또 올라가겠죠. 새로운 데서. 그럼 다른 성장인지 붙이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보유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만약 이거를 판다면 12,000이니까 28,000까지 회복하려면
거의 15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걸로 회복해 갈아탈자. 그 갈아탈 주식이 나온다면 팔아서 손절해서 가도 되고 그 150% 나온 우리나라 주식은 없어요. 거의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팔아서 그러지 않고는 이제 보유하는 게 현재는 낫다. 이렇게 보시고 주가 하락하더라도 뭐 지금 3년 됐는데 뭐 1년 못 견뎌 그래서 1년 안에 팔리겠죠. 그죠? 그때 보고 하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나중에 올라오면 지난번 고점인 18,050원인데 M&A 나왔을 때 요거를 돌파를 못하면 파시고 돌파하면 다음 단계로 한 25,000원 내외까지는 볼 수도 있으니까 M&A가 좋은데 된다면 그래서 일단 현재는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모모님께서 크리스탈 신소재 900원에 45% 사셨다고 했는데, 야, 이 회사는 참 재미있는 회사네요. 참 하는 일은 조금 복잡 미묘한데요. 실적은 굉장히 좋네요. 이 회사가. 지금 3년 연속 실적이고요. 가격은 783원인데, 실적 좋고,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좋고, 참 웃긴 회사입니다. 신용 별로 없고요. 뭐, 신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신용 물량이 없다는 거죠. 예, 신용 물량이 없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강하게 언급했던 부분들인데 뭐냐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때 무슨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급락 나왔던 종목은 절대 단기간 내에 다시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 종목이 제가 예외가 하나를 봤는데 금호석유 화학. 금호석유를 한번 봤습니다. 자, 금호석유를 보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 나온 이후에 5년 동안 옆에서 5년 동안 빼빼빼 거리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났거든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2011년도에 고점 찍고 무너졌던 종목군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두룩 빽빽한데 그 중에서 없어진 종목군들도 있죠. 금호산업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를 본다면 이 회사도 급등 이후에 급락, 이 후유증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절대 프로들이 들어가는 자리지 아마추어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길게 볼 수가 없어요. 길게 못 봅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거 딱 봐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대량거래 있잖아요. 여기 음봉 대량거래. 예? 고점 찍고 음봉 대량거래.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 여기서 봐보세요. 요 고점 돌파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 밀려버리잖아요. 시장도 안 좋으니까 같이 밀려버리죠. 그죠? 특히 이제 저가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시장 영향을 안 받는다. 아닙니다. 저가주들도 시장 영향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합니다. 단타 종목이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가격대 약하다. 그 다음에 개별주다. 시장 영향 안 받는다? 아닙니다. 시장 영향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엄청 민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라든지 중형주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종목군들에는 거의 트레이더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민감하면 전부 다 시장가로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런 종목은 내가 프로로서 내가 진짜 매매를 잘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마세요. 만약에 진짜 너무 낙폭과대돼 가지고 한번 덤벼들어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조금 물량을 줄여가지고 한 5% 10% 정도 이내에만 이 정도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덤빌 자리가 없습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런 종목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력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모모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종목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900원대가 참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900원이 매수하신 자리가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가 한번 축소를 시켜볼게요. 축소를 시켜보면은 여기 그 참 의미가 있는 자리가 뭐냐면은 한번 봐보세요. 여기 900원 기준으로 해가 900원 돌파를 하니까 급등이 나왔죠. 그죠? 여기서 지지라인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900원 라인으로 900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돌파를 하면은 한 번씩 급등이 나오고 돌파를 못하면 빌빌거리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고 요런 의미가 조금 부여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는 주봉의 흐름을 딱 보면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제가 계속 오늘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요거만 딱 봤으면은, 이거는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접근을 했다 하더라도 짧게 대응해야 된다. 그럼 충분히 물량을 줄이거나 리스크 관리를 했거나, 그래 안 됐겠습니까? 그죠? 월봉도 보시면, 월봉도 거의 짜부러 들었잖아요.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다 말라버렸죠. 그죠? 거래량이 말라버리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만간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다시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옵니다. 입질이 슬슬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 한 번씩 툭툭툭툭 터지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안 덤벼들거든요. 세력들도 손절 잘합니다. 세력들도 덤벼들었다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다 패대기 쳐버립니다. 아니면은 물량을 최소한 축소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개인들이 다 투매 다 던집니다. 다 개인들이 하락을 유발시켜줘요. 그럼 그 세력들은 가만히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투매 나오면 물량 서서히 받아챙깁니다. 투매는 누가 유발한다? 투매를 유발하는 건 세력들이 유발하고요. 누가 투매를 투매를 갖다가 누가 행하느냐? 그거는 개인들이 합니다. 여러분. 세력들은요, 투매를 유발을 시켜요. 너가 투매 던져. 거기 이제 개인들이 말려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제가 거래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물량 던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기다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이 850원 언저리 이 부분만 돌파를 하면 충분히 900원까지는 다시 한 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돌파를 하면은 한 번 먹는 거고요. 돌파를 못 하면은 못 먹고 그냥 정리가 되겠죠. 그죠? 지금은 조금 저점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네, 보유 관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의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고 저희 히든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히든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히든 카드 하겠습니다. 저의 히든 카드는 섹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져온 것은 이번에 글로벌 시장이 급락했을 때 다른 주식을 많이 팔아서 집중해야 될 주식이 물론 국내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 사야 된다면 국내 거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특히 AI 소프트웨어 쪽을 잘하는 쪽 있으면 그걸로 가면 가장 좋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주식을 어떤 걸 살까 그런 고민이 많은지 아니면 주식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이 같이 다 빠졌어요. 10개 종목 10개가 빠지면 가서 한 개라도 올라가서 본전 이상 가면 그때 팔아서 또 다른 가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초보자들 하는 거.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은 같이 빠졌어요. 위기 때. 그러면 그 중에서 뭐 50% 70% 상관없이 또 누둑 팔아서 확실하게 회복도 빠르고 앞으로 고성장 그쪽으로 집중합니다. 그러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종목수 압축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면 업종 섹터로 보면 가장 지금 유망한 섹터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관세 때문에 단가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형 공장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인간 말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러니까 인조인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계들이 인조인간들이 아니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전부 다 자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하는 이런 쪽으로 모든 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계속 성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용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산업 성장 도입기입니다. 이게 차량용 플랫폼이 우리가 차량 플랫폼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런 쪽은 산업성장 도입기이기 때문에 도입기 때는 아직 그 산업이 도래하지 않았고 올 거라고 생각되면 아무 가격이나 사기만 사도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업종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20년도까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성장한다 계속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성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가격에 내려와서 사더라고 내려오더라도 계속 사기만 샀으면 2021년도, 23년도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거와 같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쪽들은 이렇게 차량용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건 아니면 이쪽에 스마트 팩토리 또 인공지능형 팩토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쪽이 좋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이 소프트웨어 쪽은 특히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이 엔비디아가 기본이죠. 인프라 구축 반도체.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한 뭐 전력 쪽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이미 큰 시세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보다는 앞으로 이런 걸로 밑에 왔다고 회복돼도 큰 수익보다는 뭐 회복은 되겠지만 그럼 이거 말고 지금 AI 플랫폼 구축하는 그런 것은 사상 고점 뚫고 또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식을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거를 있으면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럼 AI 플랫폼 구축하는 게 본격화돼서 보면 좋다는 것은 그럼 AI 플랫폼 구축하는 기업은 미국에 발란티어 테크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또 수익을 내는 뭐 메타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회사로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바뀌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쪽이 좋은 섹터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한 거예요. 저의 그래서 히든 카드를 보러 가겠습니다. 히든 카드는 뭐 이런 종목 있죠. 포스코 DX, 스마트 팩토리 수혜주고요. 롯데 이노베이터, 이제 자율주행차 이번에 선보였고요. 신세계 INC도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모백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의 원픽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주가 신저가 가고 있는데 이 현대오토에버가 IT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 차량 소프트웨어 관련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리조나에 조지아의 현대차 공장 가면 다 기계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아트라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도 가서 앞으로 계속 일하고 더 투입돼 일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장이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걸로 가고 있으면 그걸 또 솔루션하고 제공하고 이 해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도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현대오토입니다. 그래서 이 지능형 공장 클라우드 관련된 뭐 플랫폼 해서 하는 이 사업 파트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분기 예상 매출액이 한 12%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이 51%는 증가될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영업 마진 5.7% 이제 괜찮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12% 정도 이상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많이 신저가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26만에서 지금 11만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11만원대 내려가서 이제 60% 가까이 빠졌는데요. 그러면 거의 다 빠진 거예요. 추가적인 10%만 빠지면 가장 좋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10만원만 깨지면 그냥 계속 사모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니까 오늘 10만 7천 찍어서 반전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사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은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는 13만원대는 가능하지만 또 길게 수익이 났으면 길게 들고 가도 되는 구조다. 계속 성장하니까 그렇게 봐서 저는 요 가격대를 보고 아마 지금 이제 11만 2천인데 눌림목 구간에 한 5천 정도 빠지면 3-4% 빠지면 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잖아요. 요 양봉 안에 밑에 하단계 오면 사서
13만 5천 원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수렴해서 빠진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지난번에 저점 안 깰 걸로 보이는데 9만 1천 원 이렇게 손절가 드리니까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히든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든 섹터를 가지고 나온 거는 대선 및 정책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왔냐면은 지금 이제 대선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6월 3일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달 반 이상 남았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까지 주가는 계속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는 안 좋죠. 그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걸 구경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짧게 들어가서 한번 해봐야죠. 단타라도 쳐보고 단기로도 매매를 한번 해보고. 네. 왜냐면은 자 제가 이들 종목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 있으면 하세요. 아마추어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들 종목은 등락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냐면은 가능성이 높은 걸로 하세요. 정책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재명 테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는 한 명이죠. 그죠?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쪽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후보자가 4-5명 정도 지금 발표를 했죠. 대선에 나가겠다고. 그럼 뽑아야 되죠. 그럼 나머지 그걸 두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당선이 안 되면은 그쪽에서 나머지 종목권들은 다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락가락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정책 관련주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꾸 변동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계엄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더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금 빳빳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수급이 이쪽으로 다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급등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권들은 조금 가서 아주 고점에만 사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수익은 내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게 지금 오렌트 전공이고요. 그다음에 후보군으로 나온 게 코나아이, 오렌트 바이오, 에러코스, 그다음에 꿈비, 유라클입니다. 지금 오렌트 전공하고 코나아이하고 그다음에 오렌트 바이오, 그다음에 유라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테마 주죠, 그죠? 에러코스, 그다음에 꿈비는 정책 관련주거든요. 네? 정책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 나온 게 오렌트 전공인데 지금 이재명 테마주에서 대장은 코나아이하고 그다음에 유라클 쪽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 한단 말이죠. 오렌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오렌트 전공을 히든 종목으로 가져 나왔는데 이 오렌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오렌트 관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렌트 시계에 근무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아가지고 지금 테마로 엮인 거거든요. 그다음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도 꾸준하게 조금씩 좋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수동 변속기 부품 생산 회사인데 물론 자동차의 관세가 25%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관련 지금 테마주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신 없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 쪽으로 해야 된다. 정책 관련주들은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변동성이 발생이 될 겁니다. 움직임이 발생이 될 거예요.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자가 누가 이 말을 했다 뭐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뭐 저출산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거고요. 뭐 2차 전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뭐 2차 전지 그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가능성이죠, 그죠? 그 지금 뭐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주라든지 이런 그 정책 테마주들은 이미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막 여러분들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제일 확실하죠. 그러니까 당선이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딱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잖아요. 다른 거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오리엔탈 전공을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지금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봉이 지금 이격이 있거든요. 이 이격이 여기서 주봉상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힙니다. 이 좁힐 거예요. 월봉도 보시면은 월봉이 지금 그 봉이 크죠, 그죠? 봉이 큽니다. 봉이 크고 5월선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움직이냐? 대선 끝날 때까지는 움직입니다. 네.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끝이죠. 그때부터는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은 딱 한 2달 안 남았죠, 그죠? 2달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짧게 치고 빠지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가만히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없다? 흔들지 마세요. 안 건드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근데 나는 어느 정도 매매할 능력이 된다? 그럼 하세요. 매수가는 12,350원 잡아드립니다. 12,350원 잡아드리는데 여기입니다. 이 저점. 자, 여기 저점. 요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냐 위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괜찮고 위쪽도 그 부근도 괜찮습니다. 네. 최소한 만약에 이 종목이 안 빠진다 그러면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3,000원 이 사이 아니면은 13,000원을 지지한다든지 네. 그러면은 충분히 조금씩 분할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목표가는 여기서 보세요. 목표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정해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꼬리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꼬리 때문에 제가 17,000원으로 정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00원을 돌파하면 위로 보면서 저 꼬리를 잡아먹느냐 못 잡아먹느냐가 추가 상승이냐 아니냐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 한 화면에서 4분의 4 했을 때 4분의 1 지점에서 4분의 4 지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완전 거래는 어느 정도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조금은 위험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다음부터 거래량이 감소되죠.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먹고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12,000원에서 13,000원 이 사이냐 아니면 13,000원 지지냐 12,000원 이하냐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700원 이탈하면은 바로 스탑하시고 밑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밑에서 다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수 영역은 12,000원에서 13,000원. 요거 잘 보시고요. 11,700원 이탈하면은 스탑. 그리고 기다렸다가 더 밑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이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과 히든카드 다 봤습니다. 지금 뭐 미국장이 엔비디아도 4% 오르고 있고요. 테슬라도 4% 오르고 지수가 나스닥 1.5% 정도 오르고 있네요. 일단 뭐 이제는 간쇼가 시로가 시작됐기 때문에 악재는 일면 노출돼서 기술적 반등 들어갈 수 있는 미국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올라다가 빠졌지만 오늘은 뭐 특별한 뭐 이슈는 다른 것보다도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후에 다시 빠지더라도 그렇고요. 저는 미국이 과연 경기 침체로 갈지 그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 침체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생각하고 투자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은 미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일요일 날 저녁에 거액자산가이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이제 시장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솔직히 방향성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아니면 하락세가 멈출지 알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번 주가 지나봐야 결론, 어느 정도 멈출지,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지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몸부림도 치지 마세요. 지금은 이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면 지금은 받아들이시고요.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십시오. 네. 그러면 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